오케이. 그러면 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는 이제 그 영역 분할이라고 하는 이제 새로운 응용으로 이제 왔는데요. 그래서 이제 이미지 분할 그쪽으로 해서 왔는데 모형까지 이제 잘 만들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램 사용량이 그 초과돼서 콜앱에서 노트북이 이제 다운로드가 이제 그냥 다운이 되는 거죠. 커널이 이제 죽어버리는 건데 아웃 오브 메모리가 이제 발생합니다. 그런 점이 왜 발생하는지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 그리고 그걸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살펴봐야 되는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. 왜냐하면 실제로는 이렇게 데이터를 메모리에다가 한꺼번에 올리는 것은 대체로 그 빅데이터 좀 더 규모 있는 데이터에서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. 이전에 개냥이 프로젝트에서는 그 2,000장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. 근데 지금은 이제 8,000장에 이제 가까운 이제 그런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 이미지 데이터 자체가 한 뭐 1기가 조금 안 되는 이제 그런 이제 수준인데, 근데 어 이거를 그러면 메모리가 1기보다 훨씬 많은데 왜 이게 잘 안 되냐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어요. 일단 왜 그러냐면 이제 GPU 메모리에 이런 것들이 이제 올라간다는 게 첫 번째 문제예요. 하지만 GPU 메모리는 그냥 기본적인 것만 써도 8기가나 이런 정도가 됩니다. 근데도 왜 이게 안 되냐라고 하는 점이 이제 우리 의문사항인데, 그거는 이제 다음 같은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. 여기서 그 모형들을 이렇게 이제 구성을 이제 해서 우리가 이제 모형을 이렇게 만들었잖아요. 근데 실제로는 이제 그 이전 과정에서 논의를 이제 주로 하는 이제 오차 역전파라고 하는 이제 개념이 있는데, 이 오차 역전파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 각각의 연산에서 중간 결과가 저장이 됩니다. 그래서 이제 그 요인이 몇 가지가 있는 거죠. 첫 번째는 이제 메모리의 데이터 자체가 지금 CPU에서 GPU로 모든 데이터가 통째로 넘어가서 이제 메모리 정리하는 게 문제고, 두 번째로는 이제 이 모형 자체 이제 크기인데 이 모형 자체는 한 10MB 정도밖에 안 됩니다. 그런데 이 역전파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중간 결과들을 이제 저장하다 보면은 이 중간 결과들이 데이터 플러스 여기 이제 여기저기서 중간 결과가 메모리를 이제 많이 차지하게 되는데, 그래서 아까 이제 관찰하신 것처럼 뭐 10기가를 훌쩍 넘어가는 그런 메모리 이제 사용량이 이제 관찰이 되고, 그러면 이제 무료 GPU의 그 메모리의 용량을 이제 벗어나게 됩니다. 만약에 이제 그 유료 버전을 이제 사용하시면 그 뭐 그 100 컴퓨팅 유닛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받게 되거든요. 한번 볼까요? 이제 요 콜앱에서 그 런타임 이제 변경해서 이걸 하시라는 게 아니에요. 그냥 안내를 드리는 건데, 이 추가 컴퓨팅 단위를 이제 구매를 하면 예를 들어서 뭐 A100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쓸 수 있어요.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80기가짜리 메모리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는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별도 처리 안 해도 일단 도라는 갈 수 있지만 80기가도 부족할 수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게 메모리가 얼마나 많든지 간에 이거를 적절하게 처리한 방법이 이제 중요합니다. 근데 어쨌든 이 추가 컴퓨팅 단위에 대해서는 뭐 이게 제가 만든 뭐 서비스 아니니까 광고할 필요는 없는데, 이게 그 한 10,000원 언저리에서 100 컴퓨팅 단위거든요. 근데 이제 저 에이백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한 뭐 10단위 정도, 시간당 10단위 내외 정도로 그 제가 알고 있어요. 그러니까는 이제 요거를 이제 100단위를 쓰면은 한 이제 그 13인가? 하여튼 요 5시간에서 한 10시간 범위의 어떤 컴퓨팅 단위를 이제 구입을 하시는 거예요. 이거는 이제 그 어떤 그 런타임을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시간당 이 소비되는 컴퓨팅 단위가 좀 달라집니다. 근데 이제 10,000원에 그 이걸 뭐 엄청나게 자주 할 게 아니라면 뭐 10,000원에 이제 뭐 10시간 정도 나쁘진 않은데, 그러면 시간당 그 그죠? 하여튼 그렇습니다. 그래서 근데 설령 그런 것이 있다고 해도 여전히 이제 메모리의 이제 제한을 받을 가능성이 이제 높습니다.
따라서 우리는 이제 어떤 것을 이제 수행해야 되는가 하면은 이제 그 지금 만약에 콜앱에서 그냥 작업을 하신다면 먼저 이 작업이 중간에 끊기지 않도록 CPU에서 작업을 완료하시는 걸 먼저 합니다. 그래서 CPU에서 돌아가는 걸 먼저 한번 이제 보시고 우리가 이제 수정을 할 거예요, 코드에 대해서. 그리고 나서 이게 돌아는 가는 거 봤어요. 그래서 이제 코드는 더 이상 수정사항이 없는데 이제 그냥 한꺼번에 돌리는 게 필요하다. 그럴 때 GPU로 바꿔서 한 번에 하시는 게 이제 좋습니다. 안 그러면 GPU는 이게 귀하기 때문에 자꾸 중간에 끊어요. 안 써? 가져간다. 안 써? 이렇게 가져간다. 이렇게 돼버리니까 쓰고 있는데 막 가져가죠. 잠깐만 막 쓰고 있는데 막 가져가잖아요. 그래서 CPU는 상대적으로 괜찮습니다. 상대적으로 좀 이제 괜찮고 그래서 그 GPU를 사용하시는 거는 계속해서 GPU에서 작업하시면 그날의 하상량이 뭐 다 날아가 버린다든지 해서 더 이상 실습이 불가능하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대체로 만약에 로컬에서 작업을 그냥 원래 하시던 거를 아까 저처럼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작업을 하시고 이걸 이제 업로드를 시켜서 그냥 GPU에서 싹 한꺼번에 돌리시든지 그 전환이 귀찮아서 콜앱에서 작업을 하시고 있다면 그냥 CPU에서 작업을 먼저 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. 그래서 그 이와 관련해서는 이제 우리 이제 여기서 보겠습니다. 즉 이게 문제예요. 이 데이터를 한꺼번에 다 넘기게 되면 여기서 아무리 배치를 지정한다고 해도 이거는 일단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트레인 이미지랑 트레인 타겟 데이터가 CPU가 접근할 수 있는 메모리에서 GPU가 접근할 수 있는 GPU 전용 메모리로 이사를 가야 됩니다.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굉장히 시간이 많이 이제 소모가 됩니다. 근데 그 애플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성능이 좋지 않거든요. 성능이 이제 그저 콜앱에서 이제 수행했을 때는 이거에 뭐 훨씬 이제 적게 걸렸어요. 훨씬 적게 걸렸고 한 30초 뭐 그 이하로 이제 걸렸던 것 같은데 근데 그 애플 실리콘 같은 경우에 CPU랑 GPU가 통합 메모리를 가지고 있잖아요. 그래서 이제 복사 비용이 조금 적은 편이긴 하지만 어쨌든지 간에 배치 크기를 지금 줄인다고 해서 메모리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닙니다.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애초에 이거를 다 적재하는 부분이 잘못된 거예요. 그래서 우리는 배치 생성기를 만들어야 됩니다. 그래서 같이 이제 해보겠습니다. 즉 이제 이렇게 이제 적재를 하는 것이 그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?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적재를 하는 부분 이제 위쪽에다가 새로운 코드를 이제 생성을 하겠습니다. 방법은 올바른데 그 배치 생성기를 만들어서 조각조각 전달을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요 케라스 유틸즈에서 그 시퀀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상속을 받아서 좀 직접 구현을 해줘야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이 배치 생성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우리가 이미지 파일들이랑 타겟 파일들을 받고 그 배치 크기를 이제 받고 그리고 뭐 타겟 사이즈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예전에 이제 하던 설정들을 이제 전달을 이제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그죠?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내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다음 같이 할당을 이제 합니다. 이제 첫 번째고요.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이제 get 아이템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로 로드 데이터를 하는 부분을 여기서 이제 수행을 이제 해줘야 됩니다. 여기서 이제 제시를 잘 했어요. 제시를 잘 했는데 여기서 이제 이 인덱스라고 하는 게 그 배치 색인이라고 이제 부르겠습니다. 요 배치 세기는 그 자동으로 부여가 됩니다. 그래서 이제 배치의 개수만큼 이제 그 띄워서 배치 색이 이제 부여가 이제 되고요.
그래서 이제 로드 데이터를 할 때 이 이미지 파일에서 이제 스타트와 엔드만큼씩만 이제 가져오는 이런 작업들을 다음과 같이 이제 수행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타겟 데이터는 이제 빼기 1를 이제 수행하는 거를 잊지 말아야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이미지 데이터와 이제 타겟 데이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제 접대를 이제 하겠습니다. 배치 크기만큼을 이제 그 건너뛰면서 이제 해줘야 되기 때문에요. 이 부분은 엔드가 조금 잘못된 것 같네요. 이건 맞는 것 같아요. 여기서는 이제 그 우리가 이제 특정한 이제 배치를 이제 지정하면 이 인덱스는 자동으로 이제 0번, 1번, 2번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됩니다. 그럼 이제 처음에 이 인덱스가 이제 0번이다. 이렇게 이제 되면은 배치 세기는 이제 우리가 0 곱하기 배치 크기만큼을 이제 하고 싶어요. 그죠? 그래서 이제 0 곱하기 하니까는 일단 스타트가 이제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 엔드는 0 더하기 1 더하기 배치 크기만큼이니까 이런 식으로 배치 크기만큼 이렇게 형성이 되고 여기서 엔드의 값이 이렇게 이제 형성되도록 하고 이게 그러면 이제 배치 크기만큼을 선택하는 이제 이 구간입니다. 그래서 이제 아까 로드 데이터를 사용하시는 건 그냥 동일한데 이거를 그 배치 개수만큼만 선택을 하도록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주는 것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로드 데이터는 이미 잘 만들어 놨고 그 로드 데이터에서 이제 배치 크기만큼만 이제 선택하도록 하면 되는 거라서 이게 좀 낯설어 보이지만 크게 이제 무섭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인덱스가 여기서 이제 그 한 개 더 이제 증가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배치 세기는 그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해야 되겠죠. 그죠? 그래서 배치 세기는 거기서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배치 세기이 1이면 곱하기 2 해서 그 다음 배치는 여기서 이렇게 배치 1번, 배치 2번 이런 식으로 이제 구간이 요만큼씩만 선택이 되도록 만드는 겁니다. 여기서 이제 굳이 그 케라스 시퀀스를 이제 상속받는 거는 이제 케라스가 요 인덱스 번호를 이제 또 넘겨주고 또 케라스 내부에서의 API들의 이제 호환성을 이제 상대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 요 배치만큼만 선택하는 논리에 좀 집중하면 됩니다. 그리고 마지막에 이 타겟 데이터 그 1 빼주는 거 아까도 이제 빼먹었으니까는 요거 이제 할 때 이거 그 수행하는 거 이제 잊지 마시고요. 즉, 잘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타겟 데이터는 이제 1, 2, 3은 0, 1, 2로 이제 바꾸는 거 잊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점입니다.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. 요 앞서서 하셨던 로드 데이터 있잖아요. 이거를 그냥 복사해서 요 안쪽으로 집어넣으시면 돼요. 그리고 그 이 구간 선택 부분만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엄청나게 어려운 작업은 아니다라고 할 수 있고요. 그리고 나서 이제 한 가지 이제 요구사항이 있습니다. 이게 이 배치 생성기는 배치가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
이 전체 배치의 개수로 나눠주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거는 우리가 첫날 했던 얘기예요. 배치 크기와 이제 S개를 가지고서 이제 총 에폭당 배치가 이제 몇 개씩이 이제 필요한가를 이제 계산을 해 줘야 됩니다. 근데 여기서 그 정수 나누기를 사용하겠습니다. 이 정수 나누기를 사용하면은 소수점은 그냥 버린다는 뜻이에요.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구현이 간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습니다. 이게 그 만약에 그 케라스의 이제 원래 스타일로 하려면 이 정수 나누기를 하지 않고 무작위로 이제 복원 추출을 하는 이제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그것도 어렵진 않지만 지금 이제 이런저런 이제 부담스러운 작업들이 있으니까요.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배치 생성기를 이제 만들겠습니다. 이거는 제가 이제 한동안 다시 표시를 할 건데 그 잘 됐는지 여부를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이 아래쪽에서 먼저 제가 사용 예시를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. 그죠? 어, 훈련 데이터 셋 이렇게 하고 배치 생성기의 트레인 이미지 파일과 트레인 타겟 파일들을 이렇게 이제 넘겨 보겠습니다. 그러면 이제 요 트레인 데이터 셋에서 그 X 배치와 그리고 이제 Y 배치를 한번 획득을 해서 살펴보겠습니다. 그러면 예전에 우리가 그 개냥이 프로젝트를 할 때 텐서플로우의 데이터셋을 만들던 이제 그런 기억이 나시죠? 그래서 걔 같은 경우에도 이런 스타일로 이제 했는데 우리가 이제 지정한 배치 크기가 32개니까 32개씩 이렇게 이제 가져오고요. 그리고 이제 64로 이제 지정하면은 이제 64개씩 이렇게 이제 가져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이게 그 서로 다른 배치를 이제 가져오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그 X 배치 1번, Y 배치 1번을 이제 한번 돌리고요. 그리고 이제 이 서로 다른 배치를 가져오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X 배치 이제 2번하고 Y 배치 2번을 이렇게 이제 돌리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게 매번 그 다시 실행이 되면 안 되니 이터레이터가 이제 반복되면 안 되니까 초기화되면 안 되니까 이두 개를 한번 이제 획득을 해보겠습니다. 이제 왜 그러냐면 이 X 배치랑 그 X2 배치가 이제 서로 다른 것들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지를 이제 한번 확인을 하기 위해서 어, 이미지 이제 출력을 한번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이제 X 배치들이 지금 이제 64개가 이제 나오는데 그 4개만 한번 이제 뽑아 보겠습니다. PFT 그래서 이제 그 1바이 4로 하는 게 낫겠네요.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 서브 클래스에서 X 배치 이제 1번을 이제 그 살펴보고요.
그리고 나서 스크래치 이제 2번에 대해서 같이 이제 보겠습니다. 그러면 이제 제가 이거 확인하는 것은 이게 배치 생성기가 첫 번째 배치를 획득하고 다음번 배치를 같은 배치를 생성하지 않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한번 했고, 요거는 이제 제가 제시한 구형이 올바른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먼저 이제 확인을 한 겁니다. 그래서 이제 이 속도가 좀 있었는데 제가 제시한 구현이 맞다고 이제 보이고요.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제 이 배치 생성기를 다음과 같이 이제 구현하고, 그리고 이제 요 아래쪽에서 이제 확인하는 과정을 같이 이제 거치겠습니다. 정리하자면 이제 요 get 아이템이라고 하는 것의 이 이미지 데이터와 타겟 데이터는 예전에 하는 방식과 동일합니다. 단 하나의 차이점은 이제 스타트와 엔드를 이제 지정하는 것이고요. 그 스타트와 엔드의 지정은 이제 그 배치의 개수만큼씩 건너뛰면서 이제 이동을 하는 것이다. 이런 부분이 이제 간단한 구현입니다. 그래서 이제 예전의 코드를 그냥 그 로드 데이터 부분은 잘 동작하고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요. 그리고 요 랭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배치의 크기, 이제 에폭당 배치를 몇 개를 뽑아야 되는지 정보를 이제 알려줘야 돼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구현했습니다. 그러면 이제 이 배치 생성기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그 트레인 데이터랑 이제 테스트 데이터를 이제 만들려고 하는데, 그거는 이제 이 훈련 쪽에 와서 그 근처에서 이제 만들겠습니다. 이제 무슨 말이냐면 트레인 데이터셋은 아까 이제 배치 생성기에서 이제 배치 크기를 뭐 64로 이제 설정하고 배치 크기를 이렇게 이제 하고요. 그러면 밸리데이션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이제 생성을 이제 하겠습니다. 그러면 이제 이 train image 파일즈랑 그 target 파일즈는 이거는 그냥 그 경로들의 문자열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메모리의 사용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이제 필요가 없습니다. 그래서 이제 배치 생성기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생성을 하시게 되면 예전에 사용하시는 것처럼 이제 그냥 train 데이터 셋 이런 식으로 이제 전달을 하면 되고요. 밸리데이션 데이터도 마찬가지로 밸리데이션 데이터 셋 이런 식으로 이제 전달을 하시면 되고, 배치 크기는 우리가 지정을 했기 때문에 이건 이제 그 지워주고 트레인 데이터 셋이랑 밸리데이션 데이터 셋을 그냥 이제 전달만 해주면 이제 됩니다. 그러면 이거는 그 전체 8천여 개의 이미지를 한꺼번에 메모리에 올리는 게 아니고 요청이 있을 때만 이제 그 해당 배치에 대해서만 메모리에 올리기 때문에 현저하게 이제 적은 메모리를 이제 사용합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 딥러닝 모형을 훈련할 수가 없어요. 예, 뭐 아무리 돈이 많아도 뭐 2천 개짜리 데이터 센터는 아니실 거 아니에요. 보통의 경우는. 그래서 이런 그 메모리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. 근데 애석하게도 이 교재에서는 이거를 만드는 과정이 제시가 안 됐어요.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실험이 잘 안 됩니다. 그냥 이 교재만 보고 하시면요.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직접 이렇게 제가 제시하는 것을 하셔야 되고, 그러면 이게 이제 돌아가는지 보겠습니다. 이제 두 번의 에폭을 일단 돌려서 그 배치 생성기를 통해서 이제 돌아가는지 이제 확인해 보겠습니다. 인밸리드 아규먼트가 왜 나왔을까? 요거는 이제 그 커널 재시작이 조금 필요해 보입니다. 이건 이제 구현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이게 이 하실 때
그 케라스 이제 콜백스에서 케라스 이제 백엔드에서 여러 모형들을 하실 때는 이제 클리어 세션을 좀 해주시는 게 좋아요. 여기 이제 그 계산 그래프 이제 정리 뭐 이렇게 특히나 이제 여러 모형들을 여러 번 이제 하시는 경우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할 수 있습니다. 근데 지금 제가 그냥 그 커널을 재시작을 해버렸고 그래서 이제 필요한 부분들을 다시 실행을 좀 하겠습니다. 한마디로 이제 꼬이게 돼서 그렇습니다. 화면 전환이 조금 있을 예정입니다. 약간 어지러우실 텐데 일단 제가 그 돌아가는 모습으로 이제 그 보여드리고 돌아가야 될 텐데 get 아이템에서 로드 데이터에서 지금 뭔가 이제 문제가 이제 생긴 것 같고 어떤 문제인지 자세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스태틱 데이터를 하면서 지금 뭔가 잘못됐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딘가에 그 그래서 이제 로드 데이터를 이제 호출하면서 이게 제대로 이제 로드가 이제 안 돼서 이제 그런 것 같아요. 여기서 이제 문제가 이제 생겼다고 하거든요. 이거는 이제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살짝 돌려봐야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X 배치 이제 Y 배치 딱 안 넣어 떨어져서 그런가 이제 싶기도 하고요. 그런 걸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잠시만요. 이게 32개씩 아니 지금 64개씩 이제 하는 경우 이제 가정하는데 여기서 이제 몇 번째 배치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그 입력마 레이트를 이제 통해서 좀 이제 확인해 보겠습니다. 요게 이제 그 두 번째 이후로 배치가 지금 생성이 제대로 안 되는 걸로 봐서 어딘가 이제 오타나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잠시 이제 확인 좀 하겠습니다.
이게 이제 그 전체적으로 이제 84개의 배치가 생성이 돼야 되고 트레인 데이터셋이 이제 그 0번하고 1번 이후로 이제 넘어가면서 이제 돼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그 공식이 좀 잘못됐나? 배치 크기만큼 곱하는 게 잘못됐네요. 스타트 더하기 배치 크기를 해야죠. 요게 요게 잘못됐네요. 그리고 이제 간단한 이제 연산 필수인 것 같습니다. 요게 이제 됐고 그래서 선생님 혹시 저 스타트가 네, 배치색인 배치 사이즈 네. 배치색인데 인덱스도 네. 그러네요. 감사합니다. 예, 배치 색인이고 스타트가 그냥 돼야 되죠. 중복적으로 됐습니다.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맞죠? 그래서 이제 이런 식 여기서 그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덕분에 찾았네요. 금방 찾았네요. 이게 그 코파일럿에서 그 자동 완성한 거 제안하기에 훅 이게 하다 보니까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이 좀 됐는데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죠. 스타트는 이제 그 배치 크기만큼 이렇게 뭐 곱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가야 되고 그 엔드는 요 스타트에서 배치 크기만큼 이렇게 이제 더해주는 이제 요런 이제 방식으로 이제 가야 되겠죠. 그래서 이제 이 배치가 그 84개가 이제 다 돌아야지 됩니다. 이제 그 점을 이제 확인을 했으니까 이 구현은 이제 문제가 없는 것 같고 네, 다 왔습니다.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일단 다시 그 모형 쪽으로 가서 이게 제대로 도는지 최종적으로 확인을 이제 하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배치 크기 이제 64로 해서 돌아가는 거를 좀 이제 보겠습니다. 그러면 이제 아까 84개의 배치로 구성이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64개씩 가져와서 이제 수행이 되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폭이 이제 한번 끝나게 되면 이제 밸리데이션 데이터까지 이제 잘 된다라고 하는 걸 이제 확인을 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이제 요런 이것을 그 GPU 쪽으로 이제 가져가서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 배치 생성지의 정의 자체가 잘 되면 나머지는 이제 잘 될 것으로 이제 기대합니다. 이거 이제 중간이니까 이제 한번 지우고요. 지우지 말고 있나? 관찰을 위해서 이제 필요할 수 있으니까 내두겠습니다. 아까 여기에 버그가 있었습니다. 요거는 이제 그 아까 제안을 한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.
이렇게 이제 뭐 스타트랑 엔드의 관계는 이렇다. 이렇게 이제 해도 그게 맞겠죠? 예. 그러면 이제 그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제 보시면 첫 번째 에폭이 끝났어요. 그래서 이제 한 그 90초니까 1분 30초 정도 그첫 번째 에폭이 이제 소요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게 그 첫 번째 에폭에서 시간이 그 이후하고 많이 다르지 않을 텐데 왜 그러냐면 예전처럼 데이터 8천여 개를 몽땅 그 GPU 영역의 메모리를 복사하는 시간이 좀 이제 적게 걸려서 여기서 좀 차이가 날 수 있어요. 이제 주로 이제 그 두 번 이제 GPU를 막 깨우고 이러는 시간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정도까지 시간을 보내면서 예상을 해야 돼요. 그럼 이제 여기까지 잘 되면 이제 이 J4 노트북은 그 동기화 이제 제가 저장을 하면 바로 동기화가 될 겁니다. 그래서 그좀 복잡하니까 다운로드를 받으셔가지고 콜앱에서 보려고는 걸타고 해보겠습니다. 그러면 지금 비슷한 시간이죠. 앨퍼 이제 두 개가 한 1분 30초 정도 이제 소요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, 그다음에 이제 저 콜앱이라는 GPU가 준비되는 거에서 이제 50번 이제 돌리는 것도 이제 해보겠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제 잘 제시가 됐고, 이번에는 콜앱에서 돌아갈 겁니다. 그래서 제가 먼저 그 선창하겠습니다. 그래서 다시 이제 새로 고침해서 제가 이제 이 두 개를 이제 같은 파일을 이제 연결을 해놨기 때문에 마운트 시키고 GPU 사용량 제한이 걸렸네요. 그죠? 그러면 이제 요거는 그 제가 그 점심시간 때 원격에 이제 접근을 해가지고 이제 그 돌리려고 이제 했었거든요. 뭐 여전히 이제 좀 그 시간 제한에 좀 걸려가지고 좀 이제 문제가 있었습니다. 시간 제한이 아니라 네트워크 때문에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. 요거는 그 저처럼 그 GPU 제한 걸리셨나요? 그런 거예요. 그죠? 그게 그 문제네요. 그러면 이거는 예전에 이제 구워놓은 거를 그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이럴 줄 알고 구워놨죠. 공유 폴더로 이제 가서 옥스퍼드 팻 세그먼트라고 하는 그 파일을 참조해 보시겠습니다. 노트북스에 보시면 이 22메가 정도 되는 옥스퍼드 팻 세그먼트라고 하는 요 파일이 제가 이제 그 3월에 진행했던 거네요. 3월에 이제 갱신됐던 거고 동일한 코드를 이제 수행을 한 것입니다. 그래서 이제 GPU 제한 걸린 거는 오늘 이제 저녁이나 이럴 때 한번 다시 돌려보시고요.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이제 원격에서 보여드리는데 이게 VPN이 하루 종일 그 되는 경우가 있고 그냥 계속 끊기는 경우가 있어요. 그게 예상하기가 좀 어렵고 이쪽에 그 네트워크 뭐 제한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 저 같은 경우에도 그 이제 동영상을 좀 찍어가지고 이제 보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어쨌든 이제 다 부어진 상태니까 이거를 그냥 적재하면 되겠죠.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그 옥스퍼드 패스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했지만 이제 요거는 이제 지우고요.
저쪽에 제 이제 공유 폴더에서 저도 이제 복사해서 보고 있습니다. 이거를 복사 이제 해서 왔고요. 그러면 이제 그 모델을 그냥 바로 이제 복원을 시켜버리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캐다스 이제 로드 다음과 같이 이제 바로 이제 복원하겠습니다. 그리고서는 이제 이게 그 잘 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니까 우리 모찌를 다시 한번 그 조교로 부르겠습니다. 모찌야, 디테일즈에서 그 로드 이미지 수행하고 데이터 폴더에서 우리 모찌 하는데 그 타겟 사이즈를 그 200 by 200으로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우리 모찌가 200 by 200으로 이렇게 이제 불려져 왔습니다. 그러면 이제 우리 모찌를 이제 그 모델한테 이제 물어봐야 되겠죠?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 모찌를 임투 어레이를 통해서 연결 이제 시켜야 되고요. 그리고 이제 배치 입력이 이제 돼야 된다라고 하는 점 때문에 그래서 이제 x1을 이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이제 만들고요.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이제 베스트 이제 훈련한 모델이죠. 이 훈련한 이제 베스트 모델에 우리 모찌를 이제 넘겨 가지고 다음과 같이 이제 획득을 해보겠습니다. 그럼 이제 나왔고, 그러면 또 분석을 위해서는 이걸 이제 그냥 넘파이로 이제 바로 변화를 하시는 게 좋아요. 그리고 이제 이 아웃풋 체인지 쉐입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. 그러면 이제 그 획득을 이제 다 했고요. 우리 모찌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이제 그 전경이고 배경이고 후경인가 라고 하는 점이 이제 되는데 이제 해야 될 게 뭐냐면 요게 그 이쪽 축을 기준으로 해서 그 아규먼트 맥스를 이제 수행을 해야 됩니다. 즉 이제 그 결과 이미지를 이제 획득하기 위해서는 예측은 넘파 이제 아규먼트 맥스를 아웃풋의 가장 마지막 축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수행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 예측은 이런 식으로 그 세 가지 요 3방향의 축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. 그래서 0번, 1번, 2번으로 이제 결정이 되는 겁니다.
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 결과가 어떻게 이제 나왔는지 같이 이제 살펴보겠습니다. 왼쪽 오른쪽 하겠습니다. 그래서 1, 2, 1 이제 하고 원래 이제 우리 모찌 이미지 PLT 이제 임쇼 이렇게 이제 하고 X1을 잘 출력이 되는지 이제 확인해 봐야 되겠죠. 그리고 X1이 그 unsigned int 8비트로 변환이 되는 게 필요합니다. 잘 됐고 그러면 이제 그 오른쪽에 서플랫에서 1, 2 이렇게 이제 수행하고요. PLT 임쇼를 이제 수행을 이제 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예측인데 그 예측의 이제 첫 번째 항목을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. 그리고 여기서 아까 같은 이유로 127을 이제 곱해주는 이런 방식을 이제 선택하겠습니다. 이거는 이제 아까는 이제 그 뭐 그 굳이 요 컬럼 앱을 뭐 그레이 스케일로 설정을 이제 해줬는데요. 이런 식으로요. 굳이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. 네, 그냥 이렇게 이제 해도 상관없습니다. 그러면 먼저 결과를 상해드리고 코드는 이제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제가 이제 제시 드리겠습니다. 자, 이게 그 50번을 학습한 모형이 우리 모찌에 대해서 그 전경하고 배경하고 육각선을 추출한 결과입니다. 이거는 사전 훈련 모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. 근데 뭐 나쁘지 않죠. 왜냐면 보시면 완전히 헛소리는 안 했어요. 그래서 이제 우리 모찌 이제 대체로 이제 했고 뿔은 이제 이 뿔에 대해서는 이제 이 모찌의 영역으로 하지 않았죠. 그래서 이 뿔은 같이 안 들어갔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런 윤곽선 자체가 이런 윤곽선을 이제 그 따르고 있어서 학습이 됐다. 이 픽셀 하나하나마다 이제 분류를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학습이 안 됐으면 이 정도로 안 나왔을 것이다. 그런 걸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더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? 두 가지 요인인데요. 데이터 8,000개로는 모자랍니다. 더 많은 데이터를 해야 되고 또 더 훌륭한 모델을 사용해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근데 그냥 그 GPU로 한 몇십 분 이내에 달성하는 결과 치고는 이제 훌륭한 결과다.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살펴봤고요. 이제 이 코드들 그 아까 제가 그 원격에 그 안정적으로 이제 접속이 되면은 그뭐 쉬는 시간이 지금 여기서 하면은 중간에 혼선이 많으니까 쉬는 시간에 이제 원격 접속을 이제 해가지고 그 동영상 촬영을 한다든지 해서 이제 좀 이제 그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렇고요.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미지 분할에 대해서 같이 이번 시간까지 살펴봤습니다. 쉬는 시간 이후에는 이제 또 우리 패턴들 같이 알아보는 시간으로 또 살펴보겠습니다. 쉬는 시간 갖겠습니다.